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어느새 잠이 들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무심하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뻐근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그만 들어가 자야겠다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적막을 깨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알 수 없는 번호. 보통 같았으면 광고 전화려니 하고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전화인 것처럼 홀린 듯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한동안의 침묵, 그리고 낯설면서도 제 평생을 관통하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제 귀에는 어제 헤어진 연인의 목소리처럼 생생하게 박혀들었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금지된 장난을 치는 어린 아이처럼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체 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제 인생이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잘 지내? 같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같은 상투적인 말도 아니었어요. 그의 첫 마디는 제 남편이 잠든 이 고요한 거실의 공기를, 제가 30년간 애써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을, 그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내 서랍 속에 아직 그거 간직하고 있어? 그거라니요? 세상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아예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베란다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온몸에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서랍 속 그건 바로 우리가 20살 때 서로의 꿈과 미래를 약속하며 썼던 낡은 편지였습니다. 함께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산 조악한 나무 상자에 넣어 서로가 서로에게 교환했던 타임캡슐 같은 거였죠. 30살이 되는 해에 함께 열어보자고 웃으며 약속했었는데 우리는 21살의 겨울에 헤어졌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30년이 지난 지금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면서 그 상자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기억 저편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으니까요. 그 상자는 지금 제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들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그 비밀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죠. 살짝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꿈꿨던 사람인데.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 보냈고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게 잊고 있던 사실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년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비 오는 날, 낡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그를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던 20살의 수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잠시 너희 동네에 와 있어. 혹시 아주 잠시라도 괜찮다면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는 제 과거였고 등 뒤 거실에서 잠든 남편은 제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고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전화에 저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당혹감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으로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든 남편에게 들릴세라 숨을 죽이며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인데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네도 아니오도 아닌 만남을 기정사실로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마치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는 듯 차분하게 집 근처 24시간 카페에 이름을 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둬야 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30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 저와 함께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죠. 잠깐 고등학교 동창 좀 만나고 올게요. 상가에 갔다가 근처에 왔다고 해서. 저는 잠든 남편에게 들리지도 않을 변명을 중얼거리며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의 문을 열자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옆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20살의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조용히 읽어낼 뿐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그였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거짓말도 참.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드디어 그 편지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얼마 전 낡은 짐을 정리하다가 제가 줬던 그 상자를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제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집안의 모든 빚을 그가 떠안아야 했다는 것. 차마 사랑하는 제게 그 짐을 함께 지게 할 수 없어서 일부러 모질게 저를 밀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어.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변심해서 저를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원망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만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들은 몇 살인지,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쌓아온 각자의 삶을 조용히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상자 이제 열어봐도 좋아. 그리고 다 읽고 나면 태워버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너는 지금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의 마지막 인사는 담담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의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자 풋풋한 20살의 우리가 남긴 편지와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베란다에서 그 모든 추억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불꽃 속에서 아련하게 사라지는 과거를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전화 한 통은 제 현재를 흔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거대한 가시를 뽑아내고 제 현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거실로 돌아와 잠든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이 사람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새벽 비로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아름다웠지만 현재의 나 또한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걸려온 그 전화는 제게 잊고 있던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소중함을 동시에 알려준 제 인생의 가장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